제가 그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된 이제 연구도 했는데 그런 연구를 할 때 보면은 예측 요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측 요인이 없었습니다. 별게 없어요. 예. 그냥 아이들은 한 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양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물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 대물림을 끊으려면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들은 부모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 아동 유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네. 이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관련 뉴스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틀 전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벌어졌던 아파트 단지 인근 한 초등학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범행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혼자 다니는 거 아이들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교육 지도시켰다가 이제 그거 보고 불안해가지고 당분간은 이렇게 학교를 조금 도와줘야겠다. 남학생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경찰 수사 결과까지 전해지면서 직장에 다니는 엄마는 더욱 애가 탑니다. 아파트 단지는 안전하다고 믿고 이제 혼자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서 너무 놀라고. 하굣길엔 일터에 있는 부모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중 나왔습니다. 지금 3학년인데 손녀딸이 맨날 제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다니잖아요. 혼자 한다는데도 맨날 엘리베이터도 혼자 태우려니 불안하고. 20대들이 초등학생 유인을 시도했던 서울 서대문구 학교 주변엔 경찰관과 안전지킴이가 배치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하죠.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순찰은 대폭 강화됐지만 서울 관악구와 인천 서구, 대구 서구 등에서도 미성년자 유인 관련 신고가 또다시 접수됐습니다. 초등생을 유괴하려 했던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네. 저희가 자랄 때 이 8, 9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이 뭐 전국적인 헤드라인 뉴스로 이렇게 장식된 여러 번의 사건은 기억을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아동 유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괴 범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실종 문제에서 이 유괴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아이들이 유인이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이 아동 안전 문제라는 게 꼭 실종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챙겨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괴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그 부분을 좀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 뭐 정익중 원장님과 함께 이 전반적인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뭐 최근에 다시 발생하고 있는 유괴 사건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실종 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서 일단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종 문제가 실종 가족이나 실종 아동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회 문제라는 점을 널리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 실종과 관련된 아동 실종과 관련된 뭐 이 뉴스나 이런 것에서 그 뭐 인터넷이나 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저희가 광고나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구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어. 뭐 까투리라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이들이 쉽게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동권리보장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과 민간 협력 같은 것들을 이제 충분히 활용해서 뭐 코레일 유통을 통해서 뭐 하여튼 코레일 내에서 이제 제공한다든지 네. 뭐 그린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실종 문제를 철저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런웨이 투 홈 해가지고 네. 실종 당시의 아이의 얼굴과 지금 실종은 어떻게 보면 장기 실종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실종된 분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 5세 때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때 사진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세 때와 지금 뭐 20년이 지난 후의 모습을 추정해서 그 둘이서 같이 걷는 모습을 아마 보시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뭐 민관 협력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동권리보장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맞습니다. 네, 여러 곳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을 혼자 두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안전하다고 하는 곳이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혼자 두지 않는 것들이 너무 집안에서라도 아이가 자기 신변을 뭐 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면 혼자 두는 건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뭐 인적 사항이라든지 신체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혹시 이제 아이 얼굴이 잘 나온 사진 네네. 그런 사진 찍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사진을 이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아이들의 일과나 동선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문 사전 등록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그 18세가 되면 당연히 주민등록증이 만들고 그때 이제 그 지문을 등록하는데 이거는 원래는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문 등록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지문 등록을 해놓으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찾을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집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아동 안전과 관련된 안전 드림 어플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안전 드림 어플이나 아니면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직접 가서 이제 집단으로 등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실 때 그 걸어가는 길 내에 네. 잘 보시면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과 많이 가는 문구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약국 등이 이제 많이 되는데 거기는 안전한 곳이니까 혹시 위험에 처하면 그쪽으로 가라고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시면은 예. 그런 위험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집의 자녀도 이제 아직 미취학 아동인데 이 인근 지구대 경찰서에서 그 지문 등록을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네. 굉장히 이제 지문 등록을 하러 갔을 때 그 주말이었지만 환대해 주시고 네. 예. 아니 뭐 너무 훌륭하십니다. 바로 근데 등록이 집에서도 되더라고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동 안전 어플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근데 아이들에게 경찰서도 알려주고 네.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등록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등록한 것만으로도 일단 안심이 되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록된 아이들은 거의 뭐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뭐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찾는 시간에 뭐 적어도 뭐 10배, 20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저 같으면 꼭 등록하는 거를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개인적인 또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한두 달 전에 이 오전 11시 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실종 아동 신고가 이제 경찰청에서 접수된 게 저희 이제 모바일 폰으로 뜨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아동이었어요. 그래요? 예, 이름이 좀 특이한 면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한 2시간 안에 찾았습니다. 이 주변 신고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예. 알고 봤더니 이제 학원을 바꿨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학원을 가는 첫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근 주거지 주변이었지만 길이 헷갈려서 한두 시간 동안 헤맸구나. 헤매는 예, 사례니까 예, 예. 사실은 별의별 경우가 다 있을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경우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바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좀 알릴 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런 건데요. 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잃어버렸을 때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돌아다니다가 못 만나요. 네, 그래서 멈춰라.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게 멈춰고 네.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엄마도 찾아다니고 아이도 찾아다니면은 그렇죠. 그러면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네. 잊어버렸다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어라. 엄마 아빠가 꼭 찾아가겠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름, 뭐 주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도와주세요 요청을 해라. 예.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동에게 알려줘야 하는 이런 실종 예방 수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참 뭐 그럼에도 실종 문제는 뭐 여전히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과제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실종 쪽에서는 너무 아쉽고 예. 뭐 사람 믿고 살아야 되는 사회인데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길을 물어본다든지 네. 아니면 뭐 강아지를 같이 보자든지 뭐 이러면서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이름을 알고 있기까지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아이들이 이름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 엄마 알고 있는데 엄마가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유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돼서 네.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여하튼 모르는 상황에서는 엄마나 아빠한테 꼭 연락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자. 예.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실종 문제라는 게 실종 아동이나 가족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 문제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놓치게 되는 거는 핸드폰에 실종 경고 문자 엄청나게 오거든요. 네네. 저도 많이 오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넘겨버리세요. 예. 그러지 않고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찾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좀 살펴봐 주시면 예.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뭐 실종 문제가 쉽게 이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도 한 25,000건 이상의 실종이 있는데 거의 뭐 하루 이내에 찾거든요. 그 이유가 25,000건.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경찰의 힘이고 또 뭐 사전 등록으로 준비돼 그리고 아이들도 준비돼서 그냥 금방 찾는데 한 아주 적은 숫자가 좀 더 길게 그 실종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종이 꼭 잃어버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출하는 경우까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초반에 지금 실종과 관련돼서 특히 아동 실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아동 안전의 범주에 뭐 실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학대도 포함이 되는데 이 매년 11월 19일이 아동 학대 예방의 날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학대에 관해서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네. 제가 뭐 모든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당신 학대하냐? 그러면 나는 하지 않는다. 네. 왜 그러냐면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아동 학대는 가장 심각한 경우, 예.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을 학대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아동을 막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그게 학대이거든요. 범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학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절대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잘못하면 학대를 저지를 수 있다. 네. 그러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면 절대 반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동이면 반말을 써요. 음. 저는 그것도 막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아이도 뭐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긴 하지만 권리의 주체이고 저희가
뭐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않는 행동을 네. 그리고 다른 성인에게 하지 않는 행동을 아이에게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심을 한다면 이런 학대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듣고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걱정되고 훈육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맞죠. 제가 이제 뭐 학대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훈육하고 학대는 전혀 다른 네. 맥락의 훈육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대적인 방식으로 훈육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양육 방식이 주로 이제 학대적인 방식이 네. 많다 보니까 폭력적인 방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데 내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교육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가 부족하다.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간 부모 교육을 받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학대 아동 관련해서도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8월이었죠. 2024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최근 아동학대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8월마다 이렇게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름으로 이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 자료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지금 한 5만 건 정도가 신고가 되고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아동학대 판단율은 한 반 정도 해서 한 2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네네. 판단 건수는 약간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뭐 아마도 아동 수가 감소하고 네. 그래서 이제 생기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그 신고 건수가 뭐 저희가 신고 의무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27개 직군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의 직무를 하면서 네네. 아이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뭐 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렇죠. 접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접점이 있고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물지는 않아요. 네. 근데 신고 의무자는 과태료를 묻는데 그게 27개 직군이 있는데 그분들의 신고율이 원래는 한 30% 정도 됐는데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뭐 본인이 신고 의무자인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뭐 강화한다든지 예.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재학대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좀 아주 나쁜 일 중에 하나인데 예. 저희가 학대를 발견했으면 다시는 학대가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예방하는 게. 그리고 발생했다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재학대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15%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진지하게 뭐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아동학대의 주요 통계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80% 이상은 이 부모에 의해서 맞습니다. 학대가 생긴다면서요? 네네. 이게 그 저희가 아동학대를 대표적인 암수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 그래서 감춰지기 쉽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80%가 넘고요. 네. 부모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8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 가정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찾기 어려운 일이고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만 나와도 그래도 볼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도 나올 수 없는 굉장히 어린 뭐 신생아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일이지 않을까. 너무 뭐 울음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네. 뭐 부모의 고함 소리도 너무 많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저는 뭐 내가 이거 아동학대라고 신고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신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하는 거거든요. 판단을 하는 건 전문가가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로 의심될 때는 그냥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아동학대가 아니면 너무 다행인 거죠. 네. 그리고 아동학대면은 아이를 구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신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유, 혹시 비밀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네. 신변 보호는 되는 건가, 면책은 되는 건가. 그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말고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뭐 표에 보시면은 이제 타인은 뭐 5.5%밖에 되지 않고요. 맞습니다. 다 네. 이제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동학대 대상자, 이 아동학대 대상자의 좀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학대를 얘기할 때는 막 저희가 북한을 얘기할 때 막 괴물을 얘기했던 것처럼 아동학대 가해자가 막 굉장히 무섭게 생기거나 예. 무서운 사람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고 본인이 배워왔던 방식으로 양육을 했는데 지금 세대에는 맞지 않는 네. 이 양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물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 대물림을 끊으려면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부모 교육 현장을 나가 보면 부모 교육이 필요 없는 분들만 교육을 받으세요. 더 좋은 네. 부모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고 꼭 들어야 되시는 분들은 안 오시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어떤 식으로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부족하다. 네. 내가 아동학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 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훈육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예.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학대는 아니지만 막대할 수가 있고 그게 홀대나 아니면 뭐 폭력적인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상승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죽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죽도록 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제가 그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된 이제 연구도 했는데 그런 연구를 할 때 보면은 예측 요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측 요인이 없었습니다. 별게 없어요. 예. 그냥 아이들은 한 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행동 하나가 그리고 내 뭐 그런 게 아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거를 놓치기 쉽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네. 부모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들은 부모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주장하는 거는 저희가 공권력을 접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동 수당을 신청한다거나 출생 신고를 한다거나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처음 보낼 때라든지 뭐 초등학교를 처음 보낼 때는 반드시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국민들의 불편을 또 끼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반대도 있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부모가 부모답게 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고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그런 부모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라든지 아동권리보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네.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은 이 전반적인 아동 안전 분야에서 실종보다 오히려 이 학대가
좀 현저하게 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 생각입니다. 뭐 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냥 뭐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굉장히 다양하게 부모 교육이 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좀 마음껏 좀 예.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동 방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이 방임의 원인과 해결 방안 네네.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아동 학대를 크게 나누면 학대와 방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대라는 건 뭐냐면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방임이라는 건 부모로서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네.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의 의식주를 챙긴다든지, 뭐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아야 되면 뭐 학교를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식주를 챙기지 않는 거를 물리적 방임이라고 네. 얘기하고, 뭐 그 병원을 보내지 않는 걸 의료적 방임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대는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혼자 두지 말라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방임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아이들이 혼자 자기 관리를 할 수 없는데 혼자 두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사고가 밖에서 나는 게 아니고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예. 뭐 밖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밖이 위험하기보다는 가정 내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들을 혼자 두면 안 되겠다. 네. 안전하다고 해서 집에 혼자 두는 건데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다양한 돌봄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돌봄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일시 돌봄 같은 것들을 요청하시는 방법들을 좀 사용하시면 훨씬 더 이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학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로서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네. 거는 사회의 관심도 크고 뭔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런데 방임은 이게 부모로서 해줘야 될 건데 안 했어? 이런 거를 알기도 어렵고. 예. 근데 저는 학대만큼 방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소리 없는 아동학대라고 네. 얘기하고 사회가 쉽게 방임할 수 있는 아동학대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게 도대체 뭐지? 이런 거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의를 해나가고 그런 걸 찾아나가고 이런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널리 알리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이제 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신체 학대나 정서 학대 외에도 이 방임에 대해서 좀 네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뭐 가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극단적인 좀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뭐 살해하는 그런 뭐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이건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3-4명의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동학대 사망의 예측 요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많이 없고요. 그냥 아이들이 1세 미만일 때 뭐 신체 학대를 통해서 많이 죽는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네. 저희가 이런 아이들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아동학대 사망, 뭐 특히 뭐 자녀 살해 후 자살 같은 그런 다양한 그 아동학대의 극단적인 형태를 만났을 때 뭐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안에서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교훈을 얻는 작업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뭐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안 내에 아동학대 사망 분석 기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 지금 법사위에 이제 계류된 상태라서 그거를 뭐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아동학대 사망이 왜 일어났고 그러니까 처벌은 경찰이나 검찰, 법집행자가 하는 일이고
제도에서 미비점이 뭐가 있을까? 네. 제도에서 미비점을 좀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려고 하면 이런 아동학대 사망 분석 기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아동 학대 그리고 아동 안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아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네, 피해 네. 아동의 회복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 신문 기사에 일어난 사건의 발생에만 관심이 네. 있으신데 저희는 그 후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의료계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새싹지킴이 병원이라고 해서 새싹지킴이 병원이 그 시도에도 있고 네. 그리고 시군구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통해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아이 그 사건이 있을 때 뭐 치료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거점 심리 지원팀이라고 해서 17개 시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심리 지원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저희 그 아동학대를 이제 전담하는 사례관리기관으로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의 뭐 사례관리 전문화를 위해서 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 아동의 회복 과정에서 또 원 가정에서 보호를 해야 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맞습니다. 좀 회복을 시켜야 될지 예. 이것도 구분을 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그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 그 아동 경찰과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같이 출동을 해서 네. 여기를 분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 그리고 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회복을 위한 뭐 교육도 진행하고 저희가 그 재학대 예방 프로그램이라 아까 전에 재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 방문 똑똑 마음 톡톡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과정에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 뭐 프로그램, 뭐 부모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확실히 학대가 좀 떨어지는 네. 재학대율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널리 그 배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방문 똑똑, 마음 톡톡. 네. 그러니까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톡톡 이런 겁니다. 저희 집 문을 똑똑 두드리시기 전에 네. 이 가정에서 이 좋은 문화 그리고 네. 좀 양육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일단 그런 캠페인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했던 캠페인은 학대하지 말아라. 예. 근데 직접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학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긍정 양육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훈육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그 9개 이제 원칙들을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예. 그냥 들어보시면 아실 만한 내용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 하고 놀아준다고 하면서 네. 본인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저도 그랬던 네. 적이 있고 아마 아나운서님도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근데 아이와 놀아줄 때는 아이한테 집중해달라 이런 거고 부모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수한 거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내가 엄마 아빠인데 무슨 실수할 수 아이한테도 뭐 실수했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런 걸 한다든지 그리고 부모로서 일관성을 유지할 때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이것도 허용하고 네. 저것도 허용했는데 기분 나쁘면 예전에 허용됐던 행위가 막 짜증나는 행위가 돼서 아이들을 혼내게 되고 그럼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네. 없고 막 하여튼간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이런 다양한 원칙들을 알려서 쉽게 부모로서 양육할 때, 훈육할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널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긍정 양육 네네네. 129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요. 1이라는 게 이제 기본 전제라고 해서 네. 뭐 존중받아야 되는 인격체다.
실천 원리는 하여튼 서로에게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 네. 근데 뭐 위에 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실천 네. 방법이 이제 되게 중요하지 9가지. 않을까. 네. 9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마세요보다는 이렇게 자녀를 알고 나를 돌아보고 네, 네, 관점을 네. 바꾸고 네, 네, 네. 좀 이제 긍정적인 네, 메시지가 네, 네. 있네요. 저희가 뭐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님도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있는 그대로 아이 존중, 뭐 긍정 양육 해가지고 이렇게 판넬을 들고 네.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제 양육 방식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 릴레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아나운서님 예, 친구분들한테도 또 널리 알려줘서 저는 한 30명 이상 이렇게 네, 릴레이를 네. 했습니다. 아나운서님도 뭐 알겠습니다. 여러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의 대표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하신 분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지금 한 900분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뭐 한 9천 건 정도 이렇게 계속 널리 알리고 있어서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꼭 해주시면은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히 아동 안전에 대해서 뭐 실종이나 학대나 방임 그리고 이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모든 출연자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30초 안전 챌린지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자녀의 실종 유괴 이야기를 저희가 처음에 했습니다. 이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요령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까요? 네, 아동과 관련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아동 안전 어플을 통해서 사전 지문 등록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알려서 아이들이 위급 상황에서 떨지 않고 마음껏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춰서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